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초대 굿 클래스. 이번 강의는요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강의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요 이게 잘 안 통할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성경에서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혜롭게 소통하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이번 강의는요. 성공적 삶을 위한 소통의 지혜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이 시리즈로 여러분께 강의할 내용은 얼마나 슬기롭게 소통을 할 것이냐, 무슨 말재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과 부딪혀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로 상처를 주지 않고 적을 만들지 않고 내 편의 사람으로 만들면서 또 상처 주지 않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힐링도 해주고 이런 좋은 소통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을 제가 소통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 또 개인으로서 살면서 느낀 것,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담아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통의 동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소통이라고 얘기할 때는 언어적 소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되게 상징이라고 그러는데 벌 같은 경우는 그걸 위글 댄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팔자춤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거리에 가면 꿀이 많다. 이런 걸 소통합니다. 그거 굉장한 거죠. 네. 그렇지만 대개 이제 동물들은 신호 차원이죠. 인간은 상징 차원이라는 걸 하는데 그 상징의 대표적인 게 말이죠. 인간은 말을 통해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짐승이나 또는 동물들이 할 수 없는 소통을 할 수 있죠.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지능이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언어에 의한 소통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컨대 이런 거죠. 동물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자식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뭐 사냥법이라 이런 건 아주 기초적인 것은 새끼들에게 가르치죠. 네. 동물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체계적인 지식을 적어서 전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말이 언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가 있기 때문에 협동을 할 수 있어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갈등도 또는 분쟁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말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동물들은 무조건 싸워서 죽여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인간은 물론 이제 전쟁도 하고 살육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꼭 죽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협상을 통해서 양보를 하거나 뭐 주고받고를 통해서 죽이지 않고 해결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지식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든 동물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거죠. 네. 예. 우리가 뭐 완력을 하면 우리가 호랑이를 당할 수, 사자를 당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지혜로서 호랑이도 당하고 사자도 당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동물들도 이 길들여서 이 가축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어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지혜롭게 활용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소통을 뭐 매일 하고 계시니까 네. 소통에서 가장 뭐가 핵심이고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일단 잘 듣는 게 음. 소통의 출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네. 악기 연주하시니까 또 뭐 청중들이 잘 들어줘야지 그렇죠. 네. 엉뚱한 짓 하고 있고 그러면 예. 안 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은 다른 사람의 말을 딴 생각을 하지 않고 네. 듣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건성으로도만 안 듣는 거죠. 네. 우리 근데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내 말을 건성으로 듣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때가 많아요. 네. 딴 생각하면서 듣는다든지 뭐 딴짓 하면서 듣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진지하게 그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고 중요한 거는 말이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상대의 말을 듣고 이미 뭘 판단해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버려요. 그럼 절대 안 되죠. 네. 저 사람의 말이 뭘 의미하는 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지는 다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입견을 갖고 듣는다거나 뭐 이게 뭐 이만큼 들었으면 내가 대충 네 말이 뭔 말인지 알겠네. 그러면서 자세가 흐트러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듣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다들 고립돼 있고 바빠요. 네. 남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가 대부분 없어요. 자기 말을 할 입은 있어도 남 얘기 들어줄 귀는 없는 거야. 그렇다고 자기가 정말 시간이 없냐? 난 꼭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무리 바빠도 참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그 몇 분, 몇십 분 그걸 못 들어줄 정도는 다들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그렇게 없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학교에서 교수를 할 때 이제 아는 사람들이 가끔 와서 뭘 상담하겠다고 네. 와서 교수라고 해서 이제 상담하겠다고 와서 뭐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상담이 아니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열심히 들어주기만 해요. 야. 그러면 가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갑니다. 나 들어준 거밖에 없는데. 그래서요, 특히 경청이 중요하고 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거죠. 네. 나 아무 얘기만 잘 들어줘도 그 사람이 좋아하게 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한 것이 없다. 나는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말을 하면 그걸 잘 들어줬을 뿐이다. 뭐 물론 그렇다고 들었기만 했겠어요. 여러 가지 많이 했겠지만 그러나 그 경청의 중요성을 지적한 거죠. 네. 우리가 잘 듣기만 하면 그리고 적당한 이제 요구나 이런 걸 뭐 이렇게 좀 들어주고 그러면 성인 반열에도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마더 테레사가 성인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근간은 경청인 거죠. 맞습니다. 이 조라운 씨 경우에는 이제 주로 자기를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경우에 경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이나 뭐 주변의 스승님이나 이렇게 혼났을 때 꾸지람을 들어야 되는데 싫죠. 그때는 반감이 생기고 뭔가 제가 드립을 좀 재밌게 쳐야 되나라는 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듣고 그냥 예. 적당히 해서 적당히 해서 넘어가려고. 넘어가자. 예.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론인을 하면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예. 어떠세요? 저는 사실 누군가를 만나면 한 80%는 듣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생기는 고민이 그분은 이제 할 말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1시간 정도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로.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되는데 어쨌든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하게 되고 상황도 이해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모로 얻을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정말 경험이 풍부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네. 그걸 잘 정리하면 소설도 될 수 있고 뭐 사실 좋은 소재가 되니까. 좋은 소재가 될 수도 있죠. 특히 저는 이제 이렇게 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좀 강의를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의 경험이 학생들보다 당연히 많고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게 반대로 학생들이 하는 하나하나 얘기에 이게 제가 배울 때도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제 얘기만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고 좀 많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듣기 경청도 하고 좀 소통을 하려고 많이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저도 교수를 했으니까 네네네. 이제 느끼는 건데
학생의 질문을 네. 통해서 많이 배워요. 네. 물론 이제 질문이 뭐 그렇게 시원찮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몰라서 물어보는 거지만 네. 그 질문을 통해서 얻는 게 많고 깨우치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교육자도 질문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잘 해야 되는데 네. 질문을 잘 하려면 우선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뭐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다 흘려 듣고 있다가 질문하세요 그러면 뭘 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내 얘기를 잘 듣고 있어야 뭐 의문도 생기고 예, 예. 아니면 또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반박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기술로서 질문도 중요하고 네. 또 글의 질문을 잘 하려면 우선 먼저 경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서 턴테이킹도 되는 거죠. 턴테이킹.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강의하다 보면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을 잘 안 해요. 예. 혹시 교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일까 봐서 예. 하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자기 무식을 드러낼까 봐서 좀 염려도 하고. 예. 근데 제가 그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할 때 보니까 미국 학생들은 질문하라 그러면 서로 막 하려고 난리야. 자기가 이제 뭐 과제도 해왔다. 난 그래서 질문할 수 있는 이렇게 능력도 있다. 나는 이게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를 또 과시하고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되게 좀 겸손하려고 그러고 또 특히 이게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질문 잘 안 하는데 질문은 자기가 진짜 잘 몰라서 또 뭔가 건설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는 걸 보여주고 내가 네 말을 충분히 알지만 그러나 너의 말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자기 똑똑하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지적질을 해. 예. 대화가 그러면 잘 안 되는 거죠. 김민주 기자님 아무래도 이제 뭐 남의 얘기를 듣고 그걸 기사로 쓰거나 뭐 이제 보도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네. 얘기를 듣고 뭔가 빠진 것이 있거나 앞뒤에 모순이 있거나 이런 걸 이제 잘 지적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기술적으로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듣다가 궁금한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깐 메모를 해놨다가 그분의 말이 끝나면은 그런데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바로 되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빠진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빠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또 다시 질문을 하는 편입니다. 네. 보도라는 거는 되게 남의 말을 전해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의 육하 원칙에 맞춰야 되고 앞뒤가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잘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은 채워 넣어야죠. 그러려면 다시 질문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좀 반감을 살 수도 있죠. 이 사람이 공격적으로 막 질문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다 알아. 이게 질문 받는 사람도 그렇고 네. 주위 사람도 저 사람은 자기가 많이 안다, 잘난 체 하는 거다 하는 걸 알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안 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상대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죠. 네. 저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반응을 적절히 해줘야 되잖아요. 예. 네. 질문도 좀 가끔은 해야 되고 또 궁금한 얘기가 있는데 좀 그 얘기가 제외된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좀 네. 질문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은 경청이 기반이 된다. 그리고 경청 위에서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역지사지 남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는 그런 경청의 자세. 그냥 경청이 아니고 완전히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훨씬 더 깊죠. 훨씬 더 감정을 생각을 공유하는 거죠. 네. 한 몸이 되는 거지. 친구라면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예. 가까운 사이라면 당연히 그러겠죠. 부부라면 당연히 그래야 네.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감을 하는 경청 그리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그런 자세, 네. 역지사지, 엠퍼시, 공감 이런 자세로 소통을 해야 된다. 이게 소통의 사실 기본이죠. 경청, 공감. 공감. 자,
지금까지 경청하고 질문하고 공감하는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지? 질문 있습니다. 예, 조래훈 씨. 제가 이제 상대방이 질문을 했을 때 혹시나 그 질문이 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하기 어렵거나 난처할까 봐서 고민될 때가 있거든요. 질문자로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도발적인 질문인 거는 좀 삼가하는 게 좋고 도발적이 아니라면 네. 가급적 이렇게 좀 언어를 순화시켜서 예. 그리고 이제 상대하는 항시 저놈은 뭔가 속이려고 그래. 그래서 의심하고 뭔가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거 그러면 이제 바로 그게 표현이 돼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좋게 생각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남자들의 이제 성향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해서 뭔가 얘기하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공감을 해주기를 사실은 원하는 네. 많은데 그 남자의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해결책을 꼭 제시해야지 이제 시원하다고 그게 생각하는데 남자의 본성이에요. 예,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그거를 생각이 좀 돌아 그렇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책을 본인이 아는데 감정을 나타내고 감정이 이제 쌓이고 뭔가 이제 좀 이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해결책이 없어서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공감은 하는 자세는 없이 그냥 막 이성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러면 그게 아니야.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도 이미 알고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슬프고 내가 이게 좀 막 분노하고 이런데 그냥 같이 공감해서 욕도 해주고 이러기를 바라는데 어떤 나쁜 놈이 사기꾼을 지금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기를 당했으면 같이 분노하고 그 나쁜 놈을 막 규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야 이거는 너 사기 당한 거야. 이거는 포기하고 그냥 이제 깨끗이 잊어라. 네. 이러면 이거 완전히 남의 편이죠. 네, 그렇죠. 네. 그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나보다 더 잘하시네. 교수님, 저는요. 네. 요즘에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답정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답정너로서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질문을 했는데 결국에 내가 듣고 싶은 거는 내가 원하는 대답이에요. 근데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점이랄까요? 네, 그런 게 있다면. 그러게 이제 그 답정너가 원하는 것이 자기가 그 답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걸 확인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면 전적으로 공감을 해주는 게 좋죠. 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이라면 공감을 전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 뭔가 이제 좀 많은 얘기를 통해서 그게 잘못된 거라면 네. 이제 다른 방식으로 유도를 해야 될 텐데 대부분은 그게 그냥 해결책일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결책일 거야. 그걸 잘 알고 있어. 다른 사람이 공감해주고 거기에 확인을 받고 싶은 거겠죠. 네. 대부분 다 심리가 그래요. 공감을 하면 오히려 더 상대방이 마음이 풀려서 더 그렇죠. 네. 힐링이 많이 되죠. 힐링. 자, 지금까지 소통의 기본 자세, 경청, 질문,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